여보, 나왔어. 아버지 오셨어요? 지훈아, 너 집에 이게 뭐니? 응? 당신 왔어요? 여보, 너 집에 이게 뭐야? 너 아직 안 치웠니? 또 그런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아휴. 이게 도대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깨끗한 적이 없어요. 이거 또 뭐야? 맨날 내가 이렇게 잔소리 해야지 알겠어? 응?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게 사람 사는 데야, 돼지우리야. 엄마 좀 도와줘 빨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부시지 부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면 뭐해? 두 모녀가 이렇게 다 부시고 지저분하게 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제발 청소 좀 하고 살자. 좀 깔끔하게 청소 좀 해. 아휴. 아빠 다 씻은 거 같으면 너고 화장실 앞에 서 있다가 수건 챙겨 드려. 뭐 약발이 먹혀야지. 한두 번 해봐 이거?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면 아빠 금세 풀리잖아. 잘하면서 그런다. 알겠어요. 오마마마. 아휴. 힘들다. 힘들다. 지훈 아버지 아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혼자 오셨어요? 같이 왔는데? 지훈이 엄마! 또 자고 있네. 여보! 여보! 얼른 좀 일어나. 이제 내려왔어요? 지금 제정신이야? 공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공원부터 자고 있고. 나 진짜 정말 못 살겠네, 못 살겠어. 그러니까 1시간만 더 잔다니까요. 퍽도 1시간이면 되겠다.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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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정신 좀 차리자.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자, 빨리빨리 일어나봐. 자, 일어나, 다들. 운동해야지. 자, 빨리 일어나. 짜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운동해야지 운동. 자, 기계 한번 크게 펴고. 자, 좋지. 자, 이제 운동하자. 준비됐어? 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하는 거야? 빨리 해. 아빠, 지금 뭐 하세요? 아, 빨리 해. 이 운동을 해야 이 밥맛도 좋고 또 다이어트도 된다고. 자, 빨리 따라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들이 다 일곱, 보잖아요. 야, 이거 창피한 거 알면서 공원에서 자는 건 안 창피했어? 자, 얼른 따라해.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여보, 적당히 좀 해요. 학생 주임도 아빠보다 덜해요. 야, 이게 노적기거든? 이거 뭐 얼마나 좋은데. 진아, 빨리 따라해봐. 응? 네, 저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부인과 딸이 정말 정리정돈 안 되고 또 훈련도 안 돼 있는 모습에 아주 속이 상하는 거죠. 네, 처음에 부인하고만 살 때는 부인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속상했는데 이젠 딸까지 나오다 보니까 엄마하고 딸이 세트가 돼서 아빠를 힘들게 하는 모습에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얘들을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과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 상처를 사실 주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 여기 나오는 그 아버지 유형이 그 ESTJ라는 아버지는 전통주의자 중에서도 아주 강한 전통주의자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회사에서도 굉장히 능력 인정받고 굉장히 뭐든지 뭐 못하는 게 없는 아주 그냥 행정가가 아마 지위도 분명히 높으실 거예요. 일 처리를 잘하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모든 게 조직적으로 탁탁 움직이는데 이 집에 오면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이제 남편이 전통주의자 이 유형이 나온 건데요. 만약에 집에 부인이 그런 유형이라면 모든 집안은 엄마한테 혼나는 걸로 일이 다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형들은 어디 가서나 그 마음에 안 들면은 항상 잔소리를 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근데 엄마는 그 혼을 내고 정리가 안 돼줘서 뭐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해도 그냥 조용히 듣고 자기가 사귀는데 이 딸은 보니까 또 외향형 딸이 나와가지고 또 아빠한테 바득바득 대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엄마가 가만히 있다고 사실 엄마가 상처를 받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다 상처를 받고 있지만 엄마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속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삭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딸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빠한테 할 말 다 하잖아요. 거기다 또 외향형이니까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제가 보면 딱 남북이 갈릴 것 같아요. 이제 아빠 편 그리고 엄마 편. 만약에 아들이 또 하나 있어서 만약에 아빠 같은 유형이면 완전히 남녀가 갈린다니 해서 아마 이 엄마하고 딸이 아빠 안 보는 데서 계속 아빠 흉보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남편 같은 기질을 우리가 ESTJ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ESTJ는 외향형이고 현실형이고 사고형이고 정리형인 사람들이죠. 이런 ESTJ형을 행정가라고 불러요. 그 행정가라는 말 그대로 이분들은 외향적이라서 모든 그 주변이 바깥으로 그 시선이 향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가 아주 잘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거에 무슨 이면을 보거나 뭐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 보는 사람들이고요. 또 사고형이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리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정리하고 해결하고 또 스케줄까지 짜서 아까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인과 이 정리 안 되는 딸들을 어떻게 할까? 국민체조를 시키자. 그래서 이제 그 국민체조를 통해서 이 정신훈련부터 아침에 시작하자. 아침에 일찍 기상하는 거야. 하고 계획을 짜서 그걸 또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ESTJ들은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추진력도 강하고 일을 맡으면 아주 뭐 너무나 빨리 처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틀림이 없어요. 어떤 일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맡아서 그냥 후다닥 처리해버리는 사람.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주는 게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책임감 있고 충성심 있고 하여간 일에 대해서는 모든 좋은 표현을 다 갖다 붙여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리더 중에 리더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변에 뭐 상사가 됐든 아니면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면요 굉장히 든든해요. 저희도 이제 이런 분이 저희 연구소에 같이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도요 모든 거 체계적으로 하고 공평하게 하고요 충성돼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이렇게 쓸모 있고 어디 가서나 쓰임을 받는. 그래서 보다 보면 이런 분들은 어디 가나 뭘 맡아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항상 무슨 뭐 총무를 하든지 아니면 회장을 하든지 뭘 맡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조직이나 이런 사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유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잘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답답해지는 거죠.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특별히 자기가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자녀, 이런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날 때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정말 제대로 훈련 사람을 만들어서 정말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야지 하고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잔소리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전혀 안 따라오죠. 부인과 딸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집들은요 부인도 남편하고 같이 전통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이 또 안 따라오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유형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거의 죽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거 훈련해서 거의 군대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은 집을 거의 그 훈련 장소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철저히 훈련이 되니까 바깥에 나가면 너무 예의 바른 아이들이다. 어쩜 이렇게 자기 알아서 잘 하냐. 근데 그게 다 부모님의 엄청난 훈련과 그 통해서 이제 생산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STJ 유형의 그 주기능과 열등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ESTJ 기질의 주기능, 부기능, 열등 기능입니다. ESTJ 기질의 주기능은 사고형입니다. 즉,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이고 사무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ESTJ 기질의 부기능은 감각형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과 시스템을 잘 봅니다. ESTJ 기질의 열등 기능은 감정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보지 못해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행정가형인 ESTJ의 주기능은 T, 사고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를 금세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여간 분석과 객관적인 사고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아주 그냥 머릿속에서 쫙 떠올라갖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굉장히 공평하죠. 여러분 저희가 그 초기에 그 사고형, 감정형 이런 거 다 나눠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그 주기능이 사고형이라는 거는 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평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하고 그 대신 감정형들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공평해서 정말 인정머리가 없다. 나하고는 좀 친하고 우리 같이 점심도 막 먹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나할 때 이렇게 무심하게 보일 수가 있지?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의 주기능이 사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능이 사고형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열등 기능은 감정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관계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사람들은 누구나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갖고 가고 싶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 감정을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막 처리하는데 못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혼을 내줘라서도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옆에서 혼나는 감정형들은 너무나 속상하고 상처를 받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ESTJ형이 일을 잘하는 행정가지만 이 사람이 쫙 지나가서 일을 처리하고 나면 주변에 여러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네, 사실은 굉장히 정직하고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자기가
어려운 일도 기꺼이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은 다 맡아서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그 사람이 욕하면 얼마나 사실 속상하겠어요. 일은 항상 모든 걸 맡아서 누가 요새 회장 같은 거, 총무 같은 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기꺼이 짊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격려를 해줘야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이랑 같이 일을 하면 그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저 일을 하나 맡으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탁탁 처리하고 당신은 이거 하고 탁탁 시키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자기가 뛰어들어서 착착 해결하고 모든 일을 너무나 잘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겉하고 속이 굉장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음흉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참 좋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심플하고 하고. 근데 이제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다 그러고 어떻게 저런 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탁탁 얘기할 수가 있어. 나를 무안하게 했어. 두고 보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것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다인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주변의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이 집까지 와가지고 집에 있는 가족도 자기가 관리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까 드라마에 같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특별히 정말 반대 기질의 부인들 아까 나왔던 딸들이 정말 못 견뎌야 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수가 생겨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런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화할 적에도 이렇게 부드럽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감정이 어떨까라는 걸 생각해서 좀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어떻게 말해줄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금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심해서 이렇게 감싸서 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떻겠어요. 받는 사람들이 그냥 상처를 그냥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남편이 있는 저희가 가정들을 아는데요. 이 부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스키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없을 때는 온 가족이 해피야. 너무 신나. 아빠 출장 가면 파티예요. 근데 아빠만 들어오면 야 아빠 오셨다. 그 순간부터 다 경직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 애써서 일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가족들이 사실은 아빠를 항상 멀리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사실은 ESTJ가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를 잘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자기가 가정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서운함이 들 때도 있어요. 이 ESTJ 유형들은 신속하게 반응이 안 나오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가 워낙 빠른 사람이고 빠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뭐 하나 생각이 나면 그냥 돌진해서 일을 해버리고 이거 자기가 생각이 났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대답이 탁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 내향형이고 개방형이고 이런 사람들은 반응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ESTJ들은 너무나 일 처리를 잘하지만 그 대화라든지 상대편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주면 정말 이 사람들이 충성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인정 잘 받을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면 오히려 싫어해요. 그냥 간단 명료 단호하게 딱 지시하면 금방 알아듣고 벌써 얘기 듣기도 전에 일하러 갔어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척하면 그런 게 쫙 보이고 그다음에 사람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제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은요. 동네방네 모든 일 다 맡아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이제 형제가 한 8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분이 여자분인데 한 5번째쯤 되는데요. 집안의 대소사 그리고 또 뭐 이제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혼수 예단 다 이분이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런 유행은요. 이렇게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단순하게 얘기하고 신속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 이런 것도요. 여자들은 좀 이렇게 애교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내가 당신 책임져 줄게. 이런 소리를 부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했어. 아, 좋아.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부인인지 무슨 상사인지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씩씩하기는 한 거는 좋은데 여성스럽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당에 가도 음식도 다 이 엄마가 시키고 맞아. 넌 너는 이거 먹어. 먹어. 넌 이거 먹고 당신은 이거 먹어. 뭐 이런 것까지 다 시키는데. 근데 잘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이니까 상황을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 찌개는 하나 시키면 되겠고 여기 구이 하나에다가 뭐 이게 딱딱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무슨 뭘 시키느라고 오래 걸리고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자꾸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대부분 또 이런 부인, ESTJ 부인하고 결혼하는 남편들은 또 INFP 같은 남편이거든요. 그 남편이 그게 좋아서 결혼하고 어떤 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테 맡기고 정말 모든 걸 부인한테 의지해서 사는 남편은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남편이 그래도 남자 권위가 있는데 이 여자 너무 나대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거를 또 막 억누르려고 그러고 남자의 권위로 남편의 권위로 막 누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심각하게 부딪혀요. 예. 이 경우에는 전통적인 여자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ESTJ 부인들은. 그러니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유형들이 이렇게 반대 기질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ESTJ와 INFP 결혼이 참 많은데요. 이런 지난번에 했던 그 INFP 아주 소극적이면서도 깊은 생각을 이해를 갖고 있는 그런 조용한 유형이라면 가장 일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또 행정적이고 발도 빠른 이런 ESTJ들이 굉장히 이 상대편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통 남자 유형인 ESTJ들이 남자일 적에는 부인이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이게 사회적인 유형이 그렇거니 하고선 지내기 마련인데 부인이 ESTJ이고 남편이 INFP인 경우에는요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여자가 INFP일 경우에는 ESTJ 남자가 이 일 처리하는 거 정말 내가 이 평생을 저 남자한테 의지하면 모든 걸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결정도 잘 못하고 뭐도 잘 못하는 것 같은 항상 열등적인 생각을 하면서 집안에서 컸는데 저렇게 능력 있는 남편이랑 결혼하면 내 삶이 편해질 거야 하고 그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INFP 남편들도 똑같이 자기가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 처리를 잘하고 능숙하고 모르는 걸 탁탁 처리해 나가는 그런 부인한테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죠. 모든 거 맡아서 하고 뭐 반장이고 총무고 온갖 동네 반상회 반장까지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남성적으로 생각해서 의지하고 어디서나 씩씩하게 여겨져서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응대를 받았는데 자기가 만난 이 남자친구인 INFP가 말이죠. 결혼 전에 너무 따뜻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부드럽고 관대하고 독특하다 그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아주 그냥 푹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전투적으로 살았던 ESTJ 남편이 또는 부인이 INFP 부인을 딱 보는 순간 그래 여자는 저래야 돼. 이 여자랑 살면 나는 평생 행복할 거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에 답답해갖고서 서로 갈등하는 게 이 두 부부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이 두 부부는요 그런 갈등이 되지만 서로 상대편한테 굉장히 좋은 점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행정을 잘하고 모든 것이 딱딱 올가나이즈, 그러니까 정돈이 잘 되고 구조를 잘하는 그런 배우자는 그 INFP 같은 상대편 배우자한테 너무 일을 막 엉겨서 아무렇게나 손에 잡히는 대로 하는 것이나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또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막 좋은 사람하고는 좋지만 이 사람하고 뭐 안 보는 사람, 뭐 원수지간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ESTJ는 맺고 끊는 게 너무 강해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게 너무 강해서 굉장히 관계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관계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 배려하게 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주고 하는 거는 또 이 INFP 배우자가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격들이 자기 성격이 정말 다 우세한 게 아니라 내가 못 가진 거를 우리 상대편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서로 보완이 돼서 너무 좋은 점들이 두 부부 가운데서 공유가 돼서 완벽해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갈등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또 드라마에도 나왔던 부부같이 ESTJ는 INFP의 그 우유부단하고 결정 안 하고 말 없고 소극적인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또 반대로 INFP는 ESTJ가 너무 그냥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자기를 훈련시키려고 그러고 이러는 것들이 갈등이 생기면서 네.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